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이 동물용 백신, 동물용 백신을 만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종목은 AI 이슈나 이런 것들이 터지면 움직입니다. 그러니까 AI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구제역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되게 되면은 항상 그 관련 수혜주로 엮였던 게 이글벳, 제일바이오, 파로 요 종목들이죠. 거기다 이제 좀 더 붙이면 최근에 체시스라든지 좀 더 가면 이제 대한유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무리를 형성을 해서 가는데, 근데 이제 문제는 AI가 처음 발생했을 때, 우리나라에 처음 발생하고 처음 이슈가 됐을 때는 몰랐던 그 질병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탄력이 강했어요. 상한가 한 방, 두 방 뭐 기본적으로 나왔고요. 항상 계절적으로 AI나 구제역 터지면은 정말 상한가 한 방 몇 방씩 말아주고 그랬습니다. 근데 우리도 이제 AI에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될까요? 익숙해졌다라고 할까요? 그러니까 AI가 새로운 질병이고 무시무시한 질병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야 이게 뭐지? 없던 질병이 발생이 되니까는 굉장히 무서웠거든요. 근데 시간이 지나고 하다 보니까 뭐 AI 뭐 매년 만성적으로 터지는 거고 이거 뭐 터져서 치킨 먹어도 뭐 별 문제도 없는 것 같고 어느 정도 이 AI라고 하는 재료 자체에 둔감해지기 시작을 한 거죠. 그러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재료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시장에서 움직임이나 이런 것들 탄력이 계속해서 떨어져요. 올해 초에 작년 겨울 올 초에 AI가 또 크게 터졌죠. 그때 막 살처분되고 해가지고 닭고기 가격, 계란 가격이 폭등을 했었는데, 근데 주가는 거의 단발성에 끝나는 경우가 많았어요. 한 방 터지고 나서 빠졌다가 한두 방 정도 더 파동 나오고 그냥 무너져 버리는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 AI라고 하는 부분들, 그 다음에 구제역이라고 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주가가 예전처럼 상한가 한 방, 두 방, 세 방 나오기는 굉장히 어려운 재료가 돼버린 거죠. 그러니까 재료가 사실상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시장에서 파급 효과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고 보는 거고요. 만약에 기존의 AI나 구제역이 아닌 새로운 질병이 발생이 된다면은 또 모르겠어요. 근데 AI나 이런 걸로 가기에는 이제는 너무 힘들죠. 크게 가기에는 힘들고 거의 단발성이나 이런 정도로 흐름들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. 최근에 또 AI가 확산이 되는데 주가는 안 가는데, 제가 이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AI 이슈나 이런 것들이 거의 단발성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한 방 터지고 뭐 이러다 쭉 빠지다가 기술적 반등 한번 나오고 죽거나 아니면 그냥 죽거나 뭐 이런 흐름이거든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AI라고 하는 부분들, 구제역이라고 하는 부분들, 이 재료의 본질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게 되면은 너무나도 오래되고 너무나도 많이 그동안에 시장에서 울거먹다 보니까 더 이상 빼먹을 게 없는 거죠.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는 뭐 AI 터져도 별로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뒤로 가면 갈수록 주가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나오고요. 기술적인 흐름으로 봐도 추세는 무너졌어요. 무너진 다음에 나오는 반등이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 거의 뭐 5,000원대 중반, 초중반 정도가 가장 강한 매물대 저항이 되고요. 요 5,500원대, 5,500원 기점으로 해서 요 전후가 굉장히 부담되는 구간이고, 아래로 보면은 사실 뭐 여기 께 4,500원이나 이런 데 깨지면은 답 없는 자리죠. 여기 무너지면 이제 뭐 4,000원대까지 무너지면 천길 낭떠러지가 되고요.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실적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인 흐름, 재료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고 봐야 되는데요. 지금은 뭐 AI 한번 터졌고 이슈됐고, 혹시 재차 반등이 나온다면 한 5,400원, 500원 근처에서 매도, 반대로 손절가는 한 4,900원 정도로 좀 짧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